옛날 옛날 어느 먼 곳에 단짝 친구 둘이 있었어요. 이웃인 그들의 이름은 케이와 고다였지요. 케이와 고다는 그들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앞마당에 장미 한 송이씩을 심었어요. 그 장미들은 함께 자라겠지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자 마을은 온통 흰 눈으로 뒤덮였답니다. 케이와 고다는 겨울밤 고다의 할머니의 동화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요. 눈과 추위는 어디서 오는 거죠? 고다가 물었어요. 저 멀리서. 고다의 할머니는 대답과 함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옛날에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성이 있었지. 눈의 여왕은 그녀의 마법으로 만든 그 성에서 혼자서 살았단다. 눈의 여왕은 매우 아름다웠고 얼음처럼 순수했지. 하지만 눈의 여왕은 사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차가운 얼음 속에 수많은 기적과 마법을 숨겨왔어요. 그 얼음 거울처럼요. 그 얼음 거울을 통해 눈의 여왕의 사악한 눈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볼 수 있었지요. 그때 고다는 눈의 여왕이 창문 뒤에서 그들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케이, 할머니, 눈의 여왕이에요. 창문에서 우리를 보고 있어요. 에이, 추위에 떠는 고양이를 봤겠지. 할머니, 그 눈의 여왕이 진짜로 올 수 있어요? 오라 그래. 내가 굴뚝으로 던져버리면 되니까. 아마 금세 녹아서 물이 돼버릴걸. 거울을 보던 눈의 여왕은 케이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내가 날 굴뚝으로 던져버려 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하! 얼음 가시야, 내 파워를 받아라. 이 소년을 찾아내 그의 눈과 마음을 가져와. 그의 눈은 악으로 가득 차게 하고 그의 마음속에서 사랑을 뺏어버리거라. 눈의 여왕은 얼음 가시에게 명령했어요. 갑자기 고다의 집 앞에 눈보라가 치기 시작했어요. 그 얼음 가시들은 빠르게 고다의 집으로 향했고 무슨 일일까 궁금했던 케이는 호기심에 창문을 열어봤어요. 고다가 외쳤어요. 케이, 안 돼!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아, 내 눈. 뭔가 내 눈을 찔렀어. 내 심장 어떻게 된 거야? 바로 그때 눈의 여왕의 저주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의 눈과 심장이 쏘이자 케이는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고다가 케이에게 무슨 일이냐고 하자 케이는 그녀에게 소리쳤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혼자 있게 내버려둬. 뭔가 이상했어요. 케이는 절대 이렇게 무례한 아이가 아니었지요. 그녀는 그가 왜 갑자기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케이의 무례함은 다음날 아침에도 계속됐지요. 케이가 썰매를 타려고 정원으로 나왔을 때 고다는 그에게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그는 고다에게 다시 신경질을 냈어요. 케이는 썰매에 올라타더니 가버렸어요. 고다는 따라가 보았지만 놓치고 말았지요. 갑자기 어디선가 눈의 여왕이 나타났고 케이는 그녀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고다는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고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눈의 여왕은 그를 얼음의 성으로 데려갔지요. 고다는 케이가 돌아오기를 바라며 창문 앞에서 며칠을 기다렸어요.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겨울도 지났지만 케이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었던 고다는 결심했어요. 할머니가 건네준 거울을 가지고 그녀는 그녀의 단짝 친구 케이를 찾기 위해 출발했지요. 용감한 소녀는 지나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혹시 케이를 본 적 있는지 물어봤어요. 마침내 그녀는 강가에 다다랐죠.
아무리 둘러보아도 K에 대해 물어볼 만한 사람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녀는 강에게도 물어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때 갈매기가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그 강은 너에게 분명히 대답을 해줄 거야. 하지만 먼저 너는 강에게 선물을 줘야 한단다. 고다는 그녀의 아끼는 목걸이를 풀어서 강에게 던져주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녀 앞에 어디선가 작은 보트가 나타났지요. 고다는 그 강이 그녀의 선물이 마음에 들어서 부탁을 들어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보트로 점프하자마자 그 보트는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보트는 고다를 다른 강변으로 데려다 주었지요. 무지갯빛 알록달록한 꽃들이 가득한 비밀의 정원이었어요. 고다는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지금껏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하지만 뭔가 빠진 것이 있었어요. 이 꽃들은 이상하게도 향기가 전혀 나질 않았죠. 고다는 정원 한쪽에서 그녀를 향해 다가오는 한 여자를 발견했어요. 바로 정원의 주인이었지요. 환영한다, 아름다운 소녀야. 그녀는 미소로 고다를 반겨주었어요. 그때 갑자기 그녀는 다시 정원의 꽃향기를 맡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미안해요. 당신의 정원에 허락 없이 들어와서. 고다가 말했어요. 괜찮단다. 이리 와. 난 오히려 네가 와서 기쁜걸? 오랫동안 아무도 이 정원에 오지 않았거든. 이제 말해보렴. 여기엔 혼자 무슨 일이지? 고다는 꽃의 여인에게 친구 K를 찾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혹시 알고 있는지 물었지요. 그러나 그녀는 고다 말고는 본 사람이 없다고 대답했어요. 정말요? 그럼 제가 되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실래요? 저는 빨리 K를 찾아야 해서요. 꽃의 여인은 그녀가 가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죠. K 말이니? 잠깐만. 어디선가 그를 본 적이 있는 것 같구나. 고다는 모든 것을 말했어요. 꽃의 여인은 눈의 여왕에 대해서 듣자 무척 걱정이 되었어요. 눈의 여왕? 그녀는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왜냐면 그녀 때문에 수년간 내 꽃들은 향기를 잃었거든. 그때 갑자기 그녀는 고다의 머리를 빗어주고 싶어 했어요. 고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꽃의 여인은 고집을 피웠고 고다는 그 빛이 마법의 빛인 걸 알게 됐어요. 그 마법의 빛은 고다가 알고 있던 모든 기억을 잊게 했어요. 오직 행복한 기억만 남았죠. 하지만 꽃의 여인은 그저 재미로 했을 뿐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고다가 달콤한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어떤 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녀가 왜 이곳에 있는지 어떻게 갔는지도요. 하지만 정원 주인의 모자에 있는 장미를 보고는 그만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마법도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던 거죠. 고다는 잠자는 정원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갑자기 모든 기억이 되돌아왔어요. 그녀는 즉시 강가로 갔어요. 보트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죠. 그때 갑자기 까마귀 한 마리가 그녀의 머리 위로 날아왔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요. 그래서 고다는 그 까마귀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잠시 까마귀를 따라간 고다는 얼음바다에 도착했어요. 얼음바다 한가운데에는 얼마 전 도착한 해적선이 있었고 까마귀는 그 해적선에서 멈췄어요. 고다는 그녀의 보트로 그 해적선에 다다랐지요. 그래, 이게 그 여왕의 성으로 가는 배니? 이 해적선이? 그때 해적들이 나타났고 그중 한 소녀가 고다에게 갔어요. 너는 우리가 가는 곳에 가게 될 거야. 우리는 어디에도 안 가. 그 무렵 눈의 여왕은 K의 지난 기억을 모두 잊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녀의 계획은 어느 정도는 성공이었지만 그녀가 뭘 하든 고다는 K의 기억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고다? 고다? 곧 너의 마음도 얼음처럼 변하고 너의 기억도 모두 사라지게 될 거란다.
고다의 친구 케이가 눈의 여왕의 성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해적 소녀는 고다에게 그를 잊으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를 데리고 나올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잊을 수 없어. 그는 내 단짝인걸. 그를 찾아야만 해. 고다가 대답했어요. 그 해적 소녀는 고집부리는 고다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실 그녀는 고다와 함께 해적선에서 머물며 친구가 되고 싶었지요. 그러나 고다는 케이를 찾기로 결심했어요. 그를 구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거야. 해적 소녀는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케이를 향한 고다의 마음이 존경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녀를 돕기로 했죠. 그 다음날 이른 아침, 해적 소녀는 고다에게 술록을 가져다 주었어요. 눈의 왕국에서 가장 빠른 술록이었지요. 그리고 고다에게 길도 알려주었어요. 그 얼음 마녀를 잡겠다고 약속해줘. 그럼 네가 우리 배도 구하게 되는 거야. 약속할게. 그리고 은혜 갚을게. 고다는 대답했어요. 그 술록을 타고 고다는 길을 나섰어요. 고다는 눈의 여왕을 어떻게 무찌를 수 있을지 알아내야만 했어요. 그 술록은 그녀에게 방법을 일러주고 싶었지요. 오랜 여행 끝에 그들은 북극에 다다랐어요. 현명하신 할아버지가 그들을 맞이했지요. 그래서 너희가 그 거울을 가져왔구나. 고다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녀에게 거울이 있는 걸 알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제대로 찾아왔다는 걸 알았지요. 그래서 그녀의 거울을 할아버지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것으로 눈의 여왕을 이길 수 있어요? 이건 마법의 거울이야. 오직 진실만을 보여주지. 그 진실이 깊숙하게 숨어 있더라도 말이야. 깊숙하게. 고다는 그 할아버지 덕분에 눈의 여왕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만약 그녀가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그녀는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예전에 눈의 여왕은 아주 착한 소녀였지요. 그녀가 만질 때마다 꽃들은 밝게 빛났고 그녀의 미소는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났어요. 릴라라는 이름의 그 소녀는 특별했고 행복했어요. 하지만 모두들 그녀를 꼬마 마녀라고 생각했기에 그녀와 놀거나 얘기하지 않았지요. 혼자였던 그녀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싫어지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그녀는 소원을 빌었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얼음이 될 거야. 그리고 나서 그녀는 얼음으로 성을 만들어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살게 되었죠. 사랑과 기쁨 없이 혼자서요. 고다는 눈의 여왕의 성에 도착하자마자 한쪽에서 얼음 조각을 만들고 있는 케이를 발견했죠. 여기 있었구나. 드디어 찾았어. 케이, 나야. 고다, 나 기억하지? 케이는 고다를 쳐다보았지만 그녀를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그의 마음은 여기 있는 다른 것들처럼 얼음으로 변해버렸지. 고다는 눈의 여왕의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를 놔둬! 그는 이제 내 거야. 너 역시 얼음으로 만들어버릴 테다. 아니, 넌 못해. 케이, 사랑해. 케이는 천천히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고다, 네가 기억났어. 격분한 눈의 여왕은 그녀의 지팡이를 재빨리 흔들어 얼음의 저주를 걸려고 했죠. 그러나 그때 고다는 거울을 꺼내 그 저주를 비추었어요. 거울에 부딪힌 그 저주는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뭔가가 나타났어요. 눈의 여왕이 고다의 거울 속에서 본 것은 그녀를 비추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 어린 소녀의 얼굴이었지요. 바로 릴라였어요. 갑자기 눈의 여왕은 그 작은 소녀가 되어 작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진심으로 고마워요.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어요. 다시 자유로워졌어요. 안녕. 케이와 고다는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이제부터 그들은 다시는 떨어지지 않고 함께 자랄 거예요. 그들이 앞마당에 심었던 바로 그 장미들처럼요. 옛날에 도로시라는 이름의 작은 소녀가 살았어요. 도로시는 이모 엠과 이모부 헨리의 시골 작은 집에서 살았죠. 도로시는 아끼던 개와 놀고 싶지 않았어요. 꼭 무슨 일이 생길 것처럼 기분이 안 좋았죠. 오우, 태풍이 오고 있군. 어서 지하로 대피해야겠어. 이모는 도로시에게 서둘러 오라고 소리쳤어요. 토토야, 빨리 와. 우린 지금 지하로 내려가야 돼. 도로시는 개를 찾으러 침대 밑으로 들어갔어요. 바로 그 순간 도로시의 집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갑자기 허리케인이 집을 삼켰고 집은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았어요. 도로시는 개를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버티려고 애썼어요. 그러다 개가 문 밖으로 날아가려 하자 도로시는 개의 앞발을 잡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하늘과 구름뿐. 그 순간 도로시는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집과 자신이 너무 빨리 돌고 있어 이 모든 것에 도로시는 무감각해져 서서히 졸리기 시작했고 이내 잠에 빠져들었어요. 도로시는 갑작스런 폭발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침대가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도로시도 땅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집은 더 이상 돌고 있지 않았고 해가 쨍쨍 비치는 창밖을 보니 둥둥 떠있지도 않았죠. 도로시는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온갖 꽃들이 들판에 가득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난쟁이들이 도로시를 향해 뛰어왔어요. 그들이 쓴 원뿔 모자 끝에 달린 종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났죠. 그 난쟁이들은 모두 파란색 옷을 입고 있고 긴 턱수염을 갖고 있었어요. 난쟁이들이 도로시 옆으로 오자 갑자기 하얀 드레스를 입은 작은 마녀가 나타났어요. 위대하신 마법사님, 어서 오세요. 저는 북쪽의 착한 마녀랍니다. 이쪽은 제 친구 난쟁이들이에요. 동쪽의 악한 마녀에게서 저희를 구해주셔서 무척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해요. 그런데 저를 다른 사람이라고 착각하셨나 봐요. 북쪽의 착한 마녀는 도로시의 집 한쪽을 가리켰어요. 가리키는 곳에는 반짝이는 은색 구두를 신은 다리가 있지 뭐예요? 바로 악한 마녀가 도로시의 집에 깔리고 말았던 거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제 잘못이에요. 이제 어쩌면 좋죠?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바로 마녀의 은색 마법 구두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도로시는 자신의 낡은 구두를 벗고 새 구두로 신었어요. 집에 다시 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나요? 당신을 도와줄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우주의 마법사예요. 노란 벽돌길을 따라가면 에메랄드 도시에 도착할 거예요. 그곳에 가면 우주의 마법사가 있으니까 올라가서 허락을 받으면 될 거예요. 착한 마녀는 도로시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사라졌어요. 이내 마녀가 떠나자 난쟁이들도 떠났죠. 시간이 흐르고 도로시와 개가 휴식을 취하려고 옥수수밭에 잠시 멈췄어요. 들판 한가운데에는 허수아비가 서 있었어요. 도로시는 호기심이 생겨 허수아비 옆으로 갔죠. 안녕. 넌 누구니? 처음에 도로시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했죠.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 내 머리는 건초로 가득하거든. 나도 너처럼 에메랄드 도시에 가서 우주의 마법사에게 부탁하면 나에게 뇌를 줄까? 도로시는 들판에서 허수아비를 뽑았어요. 그리고는 함께 노란 벽돌길을 걷기 시작했죠. 그렇게 숲과 나무들 사이를 지나며 몇 시간이 흐른 후 그들은 뭔가 반짝거리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쪽 가까이에 가보니 바로 깡통으로 만들어진 로봇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깡통 로봇은 그대로 멈춰 서 있었어요. 나 좀 도와줘.
나도 모르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녹슬어 있었더니 도저히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 어떻게 도우면 되니? 저쪽에 가면 내 판잣집이 있어. 거기 가서 오이를 좀 가져다가 관절에 문질러주면 고맙겠어. 도로시는 깡통 로봇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오이를 가져다가 관절에 부었더니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너무 고마워. 근데 여기서 뭐 하고 있던 거야? 도로시는 있었던 모든 일을 다시 설명해 주었어요. 그럼 그가 내게 심장도 줄 수 있을까? 깡통 로봇도 그들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숲은 점점 어두워졌고 갑자기 어디선가 무서운 소리가 들리더니 그들 앞에 사자가 나타났지 뭐예요? 하지만 토토가 짖기 시작하자 사자는 무서워 뒷걸음질 치더니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너처럼 큰 사자가 왜 이런 작은 개를 무서워하는 거니? 알아, 내가 겁쟁인 거. 아주 작은 소리에도 겁이 나. 잠깐만, 울지 마. 우린 오제 마법사를 찾고 있거든. 오제 마법사에게 우리는 다 소원 하나씩을 빌 건데 너도 용기를 좀 달라고 하면 어때? 사자는 눈물을 닦고 기뻐하며 그들과 함께 에메랄드 도시로 떠났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걸었어요. 허수아비는 초록색으로 빛나는 하늘을 보여주었어요. 에메랄드 도시는 얼마 남지 않았던 거지요. 얼마 뒤 몇 시간을 더 걸으니 에메랄드 도시의 문에 도착했어요. 드디어 오제 마법사를 만나러 여기 도착했어. 그들은 성에 들어가려고 커다란 안경을 써야 했어요. 왜냐하면 에메랄드의 반짝이는 빛 때문에 눈이 멀 수도 있으니까요. 에메랄드 도시에는 집과 거리, 심지어 사람들의 옷까지 모두 초록색이었고 모든 곳이 빛났어요. 마침내 그들은 성에 도착했어요. 도로시는 오제 마법사를 만나러 들어가는 유일한 사람이었지요. 그녀가 잠시 망설이는데 왕좌 위에 둥둥 떠있는 머리가 보였어요. 나는 위대한 오주의 마법사다. 넌 누구냐? 왜 나를 만나러 온 거지? 그 은색 구두는 어디서 났느냐? 제 이름은 도로시예요. 도움을 요청하려고 왔어요. 도로시는 위대한 오제 마법사에게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말했어요. 오제 마법사는 돕겠다고 말하며 그 대신에 서쪽의 마녀를 없애달라고 말했지요. 도로시는 크게 좌절하며 울면서 친구들에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오제 마법사가 요구한 것을 말해주었죠. 그들은 모두 함께 서쪽의 마녀를 찾아서 없애기로 결심했어요. 다음날 그들은 에메랄드 도시를 떠나 서쪽 마녀가 사는 성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서쪽 마녀는 눈이 한 개뿐이었지만 아주 먼 곳도 볼 수 있었죠. 서쪽 마녀는 도로시와 친구들이 성으로 오는 것을 보고는 자신의 큰 벌들을 불러들였어요. 침입자들을 쏘아라! 도로시와 친구들은 자신들을 향해 큰 벌들이 날아오는 것을 봤어요. 도망갈 새도 없었죠. 허수아비야, 건초로 도로시랑 토토랑 사자를 덮어서 벌들이 쏘지 못하게 해줘. 허수아비가 건초로 다른 사람들을 덮자 벌들은 깡통 로봇을 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당연히 그 벌침들은 모두 땅바닥에 떨어졌죠. 그래서 이번엔 또 마녀가 하늘을 나는 원숭이를 보내었고 그 원숭이들은 도로시와 친구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원숭이들 중 한 마리가 허수아비를 잡아서 나무 위로 던져버렸고 또 다른 원숭이도 깡통 로봇을 낭떠러지로 던져버렸어요. 그들은 마녀에게 데려가려고 사자를 묶었어요. 그 후 모든 원숭이들은 도로시를 향했죠. 하지만 그녀가 신은 은색 구두를 보는 순간 그들은 그녀를 다치게 할 수 없었어요. 그 원숭이들은 그녀를 성으로 데려갔죠. 도로시가 신은 은색 구두를 본 서쪽 마녀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녀는 도로시가 그 구두의 힘을 아직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 구두를 내게 주렴. 아니요, 싫은데요. 어서 줘. 그 마녀는 도로시에게 갔어요. 그 물이 나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지? 미안해요. 고통스러워하던 마녀는 녹아 없어졌어요. 그녀가 입던 옷만 바닥에 남았죠. 도로시는 먼저 우리에 갇힌 사자를 구한 다음 사자와 함께 허수아비와 깡통 로봇을 찾았어요. 그들은 에메랄드 도시로 돌아가 서쪽의 악한 마녀를 없앴으니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어요. 오즈의 마법사는 이번엔 그들을 환영했지요. 그들이 왕의 방으로 들어가자 그때 갑자기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위대한 오즈의 마법사다. 왜 나를 찾아온 거지? 토토는 깜짝 놀라 화면의 구석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토토가 들어간 화면 뒤에는 대머리의 작은 노인이 있었지요. 그는 손에 경적처럼 생긴 호른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당신은 누구죠? 아, 나는 위대한 마법사지. 당신이 오즈의 마법사라고요? 어떻게 그렇죠? 노인은 그의 이야기를 해주기로 결심했어요. 사실 그는 서커스에서 일을 했어요. 그는 열기구를 이용해 쇼를 보여주었죠. 어느 날 강한 바람이 그의 성을 날려버렸고 에메랄드 도시의 사람들은 그가 하늘에서 온 마법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도시를 통치해달라고 했고 그는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럼 당신이 한 약속들은요? 오즈 마법사는 깡통 로봇에게 즉시 심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뒤로 가서 장난감 인형의 심장을 꺼냈어요. 깡통 로봇은 훨씬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번엔 허수아비를 봤어요. 그는 머리에 있는 실밥을 풀어 밀 한 줌을 넣고 다시 바느질을 했어요. 이번엔 무서운 사자의 순서였지요. 그는 금으로 만든 병 속의 물약을 그릇에 부었어요. 사자는 그 물약을 들이켰죠. 갑자기 그는 약하고 겁에 질린 사자의 모습에서 용맹한 사자가 되어 으르렁거렸어요. 오즈의 마법사는 그들을 향해 미소 지었어요. 그는 사실 그들의 부탁을 들어준 것은 아니었죠. 그들은 이미 스스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랐던 것뿐이죠. 이제 내 차례구나, 도로시. 사실 넌 항상 네가 원하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단다, 도로시. 지금 신고 있는 그 은색 구두를 3번 구르면 너는 원하는 곳이 어디든 갈 수가 있지. 제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집으로 갈 수 있었다고요? 세상에, 그럼 나는 영원히 내가 있던 자리에 있을래. 그럼 나도 원래 내 모습대로 녹슬 거야. 그럼 나도 용감한 사자가 되지 않을래. 도로시는 친구들을 꽉 껴안았어요. 그녀는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토토를 안고는 구두를 3번 굴렀죠. 그녀는 이모와 이모부가 사시는 집 쪽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잠시 후 도로시는 자신이 정원에 앉아있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는 너무 기뻐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이모와 이모부가 그녀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도로시는 아주 행복해하며 마음껏 웃었답니다. 토토야, 봐봐. 집이야.